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메가시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경상북도 경산시인데요. 오늘은 경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두현 국회의원 모시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경산이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에 2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지역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가 많은 가운데 경산시에 특별한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경산은 1960년대 그 8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예, 예. 그러다가 이제 70년, 80년 쭉 하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네. 자연 증가보다는 네. 사회적 증가가 많고요. 사회적 증가라면 이제 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네. 서울로 따지면 서울 강남하고 네. 붙어 있는 판교 분당과 비슷하다. 아, 이래 보시면 예. 큰 그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8만이 지금 28만 도시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최근에도 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는 한 27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28만 명쯤 된다고 네. 그렇게 통계에 나와 그러니까 있습니다. 4년 동안에도 벌써 1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 일자리가 또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새로운 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8만 명일 때 네. 경북 경산은 대구 사과의 주 생산지인 농촌 사회였습니다. 사과밭이 많았군요. 예. 네. 그러다가 대구에 있는 섬유 회사 그리고 울산 네. 현대자동차 관련된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예. 경산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아, 예. 그러면서 대학도 네. 그 경산을 대학의 도시라 그럽니다. 대학이 한 10개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 그리고 그 섬유 자동차 부품 회사 예. 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렇게 끊임없이 네. 이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도 뭐 경산시라든가 정치권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업 유치라든가 대학의 활성화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 일단 네. 그 경산은 대구와 인접해서 네. 교통이 편합니다. 교통이 그리고 예. 그 교통이 편하고 그리고 땅이 네. 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른바 말하는 물, 네. 땅, 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입지가 좋군요. 예, 그러니까 예. 물은 예. 강, 금호강, 낙동강과 금호강이 있는데 네. 금호강이 있고요. 예. 공업 그리고 용수가 땅은- 필요하니까. 예, 땅은 그 대구 분지에 들어 있어서 외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는 예. 평지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비가 잘 안 오는 네. 그것도 기후가. 예, 기후여서 음. 이른바 일하는데 네. 이 좋습니다. 최적의 입지 예.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서 빠져나오는 기업을 유치하기 네. 위해서 산단, 공단을 많이 공단을 많이 예. 만들었군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또 대구에서 이렇게 유입이 됐고, 자 이제 지난 총선 때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총선 때 우리 윤두현 의원님께서 후보 시절에 교육도시 경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놓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경산 시내 지금 10개의 대학이 있는데 4년 전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그 교육 인프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제 경산을 교육의 도시, 대학의 도시라고 하는데 네. 지금 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로 그렇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느냐? 뭐- 벚꽃 피듯이 망한다 그럽니다. 그 이 정도로 현실화됐다. 예, 이 심각하다. 예. 이 벚꽃 피는 순서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부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 벚꽃이 피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부터 예, 어려움을 겪는다였는데 예.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 이 벚꽃은 한꺼번에 활짝 피잖아요. 네, 활짝. 그 아. 수도권에 있는 일부 대학을 예.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한꺼번에 아, 시차 없이 겪게 될 그러네요. 것이다라고 예. 할 정도로 지금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데 경산이 대학의 도시지만 예. 저희들이 좀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질적인 대학의 도시라기보다는 양. 양적인 대학의 아. 도시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 지방이라는 그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저희들이 보다 좀 질적인 부분을 강화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그
학령 인구를 늘려가지고 오게 하는 건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경산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사과의 밭에서 명산지로서 지키다가 예. 그 다음에는 섬유 자동차 부품의 도시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섬유 예. 자동차 부품도 특히 자동차 부품은 전기 자동차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 산업의 전환을 시도해야 됩니다. 네. 그게 뭐냐? ICT로 ICT 하려고 하는 거죠. 정보통신 관련. 네. 대학이 이른바 ICT의 배후 연구 기지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없는 학생을 자꾸 찾아서 다닐 게 아니라 네.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대학만큼 고급 인력이 있는 데가 어디 그렇죠. 있습니까? 그래서 예. 연구 단지로 부분적으로 이 기능을 예. 옮기는 예. 그렇게 해서 대학이 이 계속해서 예. 이 경산에서 보다 나은 예. 경산, 예. 더 잘 사는 경산을 만드는데 예.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학 그리고 기업들이 벚꽃 피듯이 그냥 활짝 피는 만개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경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추진되고 있는 대구 도시철도 경산 연장 요거하고 대구 광역철도망 구축 이게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대구 도시철도는 예. 그 대구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예. 지금 그 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그 빠르면 그 저 개통이 언제쯤 될까요? 2014년 5년 정도 예, 뭐 예.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말 정도면 예. 개통할 것 같다. 그리고 대구 광역철도는 예. 구미, 칠곡, 대구, 경산을 이제 이어서 이 산업 중심지끼리 이 네. 물류를 활발하게 이 주고받는 이제 그 기능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게 뭐냐? 경산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들 그리고 공장이 있다 보니까 대구에 살면서 경산으로 출퇴근하는 인력이 많습니다. 예. 출퇴근 학생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구 지하철 1, 2호선을 연장해서 이 순환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아까 이제 저 안심역에서 하양역으로 오는 것은 1호선에 이제 가깝거든요. 그 1호선이 그 기존 철도하고 연결해서 환승도 할 수 있고 이어지는 거고 2호선 지하철은 이 대구 그 중심지에서 순환하는 겁니까?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까지 와 있습니다. 영남대학. 이것을 연장하면 그 1호선 그 연장 한 부분과 이 2호선 연장 부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환선화를 하고 3호선 지상철인데요. 그것은 그 지금 있는 대구에 있는 그 종점에서 그 경산의 이 남서쪽과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결을 하면은 1, 2호선과 또 연장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말하는 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 교통 편의성은 무척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이 편리해지면 또 당연히 다른 부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듣기로 이 그 산업 경산의 그 산업지구 개발 계획 변경안 심사가 12월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아울렛 유치가 가능해지는 쪽으로 바뀌나 보죠? 예, 지금은 그 저희들이 이 취직을 해서 일하던 1980년대 후반과 지금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꼭두 새벽에 나가서 일이 있든 없든 지금은 자정쯤 퇴근하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고 지금은 워라벨도 있고 또 지금은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자기 이 여유를 가진다라는 그런 게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공단에는 저희들 때 같으면은 꼭 이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장에 있으니까 공장과 집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지금 세대는 그런가요? 아닙니다. 공단 안에 이른바 그 사람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그
공단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지식 그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처음 받을 때 제조업 단지로 받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이 이른바 볼거리, 놀거리가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경남 그 부산 기장인가요? 거기는 예. 이 아울렛이 공단 안에 있는데 그것은 네. 복합단지입니다. 아,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네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제조단지에서 복합단지로 바꿔서 대형 아울렛을 예. 유치하면 예. 거기에서 그러면 그 자체도 일거리도 생기고 예. 또 외부에서 거기에서 또올 거 휴가를 아닙니까? 보내기도 하고 예. 또 대구라든지 이런 그에서 몰려오고. 쇼핑 와서 또 부를 창출하고 네. 이래서 일석삼조라 생각을 그렇죠. 하고 예. 12월로 예정된 그 심의에서 꼭 네. 통과되기를 네. 바라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꼭 통과돼서 주민들이 그 연서명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16만 명인가가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대형 아울렛을 유치할 수 있도록 네. 지식산업단지의 그 용도를 바꿔달라. 아, 서명운동 서명을 했고 16만 그 명. 이후로도 계속 더 받았습니다. 예.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한 수건 20만 명 사업인가 되는 봐요. 걸로 저는 그렇게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쇼핑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소비가 이제 진작이 되고 경제 유발 효과가 예. 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특히 예. 이제 AI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거의 혁명처럼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산 또한 AI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적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경산은 그 내륙 도시라고 하는 대구에 바짝 붙어 있는 네. 내륙 지방입니다. 여기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물류 비용이 네.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해운 물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이 육로 운송의 이 물류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경산이 잘 되기 위해 그래서 예. 자동차 회사도 예. 내륙 지방에는 작은 부품 회사가 있고 예. 완성차는 뭐 울산이나 바닷가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물류 비용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그런데 부품 업체는 네. 완성차 업체보다 임금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좀 고임금 네. 그리고 좀 이 성취욕이 높은 뭐 이런 쪽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동을 일자리를 하나요? 네, 원합니다. 찾아서. 네, 고부가 고임금 직종을 원하는데 예. 사실 섬유나 예. 자동차 부품 회사는 거기를 충족을 못 시킵니다. 예. 그래서 물류 비용 부담이 없는 고부가가치 고임금 직종이 뭐냐? 예.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보통신 분야다 ICT 이거죠. 거기 그래서 이제 AI. 예, 그래서 이제 그 AI가 이른바 말하는 그 ICT에 가장 관심을 끄는 총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AI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여서 우리 저 대학을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도록 예. 그 대학도 잘 준비를 했지만 예. 또 그 우수성을 그 능력 있음을 잘 또 설명을 했고 예.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 예. 프랑스의 에꼴 42인데 예. 예. 프랑스의 에꼴 42는 자기들과 유사한 시스템을 하도록 해서 수출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그게 서울에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 수도권 예. 제가 알기로는 판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서는 경산이 처음이자 전국적으로 네. 두 번째입니다. 예. 여기는 그 학비, 교재, 교사가 없이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수한 인력이 나오면 예.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라든지 ICT는 자체도 산업이지만 예. 다른 산업과 연관해서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경산에 있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예. 등등의 효율성을 높여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도 시키겠지만 예. 이 자체의 ICT 인력이 고급 인력이 여기서 나오면 네. 수도권에 있는
이 좋은 기업들이 ICT 기업들이 대구 경산으로 내려올 수도 내려온다.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저 42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 이동이 서로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모이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균형 발전에 도움이 경쟁력이 되는 높아지고 거죠.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 발전이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이 벤처타운, 스타트업 타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임당 유니콘 그 파크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지금 곧 이미 땅은 확보됐고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아니요, 아직 건물은 건물을 짓고 지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전기차하고 지금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동물,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산업도 경산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 경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는 주유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충전소가 있지. 배터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유선 충전도 중요하지만 더 편리하려면 무선으로 충전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무선 충전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무선 충전 규제 자유특구에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관련 기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그 경산은 자동차 부품이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무슨 충전도 그중 가서 시너지 효과를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은 삽살개가 경산하고 경산이 고향입니다. 그래요? 몰랐습니다. 아니, 삽살개 사진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삽살개가 아니라 다른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삽살개가 이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도 그 성장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동물병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짓고 있고, 그리고 동물용 의료기기 이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설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기 산업 육성 거점 조성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 당국에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산이 참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뭐 반려동물 산업, 전기차 산업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끝으로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4년 가까이, 3년 넘게 해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국회 입성했을 때 가졌던 초심. 되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역 사회에 내가 어떤 이제 많이 목표로 했던 것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스스로? 첫 4년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성과가 나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왜? 첫 해 들어가서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그 임당 유니콘 파크라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그럼 땅을 확보하고 그 건물 설계를 하고 이것이 제대로 구색을 갖춰가지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따져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2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4년 차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나왔다라기보다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느냐. 그래서 저는 경산 발전과 관련해서는 ICT 중심으로 산업 지도를 바꿔야 된다. 산업 지도를. 밑자락은 깔아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반은 이제 닦아놓으셨다. 그래서 그 지금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그 비메모리, 주문형 반도체 공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더 합쳐지면 경산은 이 수도권의 판교 분당처럼 될 거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분당, 경산에는
임당. 임당 유니파크콘, 예. 유니콘 파크. 예. 좋습니다. 아이고 그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밝히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경산이 수도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분당 이상의 큰 도시가 돼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좋은 기업도 유치되고 또 대학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뭐 말씀하신 그 첨단 산업을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대학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역의 소멸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